정치 현장에 팩트만 줍줍해드립니다. 정치 줍줍입니다. 어제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세금 폭탄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집에 대해선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나며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비거주 시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비거주의 경우는 기본 공제를 현재 12억인데 9억으로 줄여서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화하겠다. 먼저 이번 개편의 뼈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을 몇 채 가졌느냐 하는 기준을 없앴습니다. 대신 집값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 공제 기준입니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 공제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경우 기본 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시가로는 약 20억 원입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격이라면 종부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45억 원부터는 급증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전체 집값의 합산 액수를 따져 종부세를 매기면서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도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종부세가 급증하는 시가 40억 이상 주택 비중은 그러면 대상이 몇 채나 될까요? 상위 약 2%, 약 36만 호로 추산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부터 보겠습니다. 60세에 10년 거주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지금처럼 60%입니다. 집값이 시가 20억에서 30억 사이라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30억에서 40억 구간은 지금보다 몇십만 원 오르는 수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네. 거주 여부인 것 같아요.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아까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buying, 사는 게 아니라 living, 사는 곳이다. 이런 원칙으로 세제 개편안을 짰다. 이렇게 하던데 이번 그러면 늘어나는 쪽은 누구일까요? 첫째, 비거주 1주택입니다. 집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가 20억 원을 넘으면 내년 종부세가 4배 이상 뛱니다. 이 주택 가격은 올랐지만 세금 내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부담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정부는 팔고 지방으로 가면 세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60억 원대에서 100억 원 넘는 매물들도 보이는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 현재는 이런 초고가 주택을 둘째, 초고가 주택입니다. 시가 40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최대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가 생깁니다. 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자, 그다음 다주택자도 세금이 오릅니다. 종부세 공제 금액이 줄고 공시지가도 더 오릅니다. 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다주택자들 부동산 세금. 셋째, 다주택자입니다. 주택수 기준을 없앴는데 왜 다주택이 오르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합친 가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0년간 실거주한 A씨. 이 아파트를 75억 원에 매도할 경우 내년까지는 장특공제를 받아 양도세를 3억 원대 내지만 2029년부터는 13억 7,300만 원, 10억 원 넘게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은퇴 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부담이 될 것이란 실제 금액도 나왔습니다. 시가 2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거기 살지 않는 유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약 495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같은 집에 실제로 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집인데 사느냐 아니냐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집 3채를 가지고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가 연 558만 원 정도지만 다주택자는 1619만 원으로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의 논조는 정확히 둘로 갈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취임 직후 줄곧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기 집을 세주고 다른 집 세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 취급을 받게 됐다. 중앙일보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누더기 부동산 세제라고 했습니다. 반대쪽은 다르게 봤습니다. 한겨레는 거주용과 비거주용 사이에 세 부담 차등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히려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준에서 980만 원 정도로 2배 넘게 뜁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4배 넘게 폭등합니다. 이처럼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커지는 건 세율과 공제 구조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율 체계는 기존의 주택수 기준에서 오는 2028년부터 주택 가액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세금 폭탄 초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를 짚어야 합니다. 국민입니다. 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습니다.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종부세를 새로 내게 되는 집은 약 30여만 호, 상위 2%입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 30억 원 이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체 국민의 세금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60세지만 10년이 거주가 아니라 보유라면 공제율이 내년엔 40%, 후년엔 20%만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거주는 정부 다만 조선일보가 든 사례에도 짚을 지점은 있습니다. 지방 근무나 자녀 학교 때문에 자기 집을 세주고 다른 곳에 세들어 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사정에 예외를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기간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 예외 조항도 생깁니다. 1년 넘게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거쳐 새 집에 입주했다면 정비 짚어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이 그 부담을 전세나 월세로 넘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과 실제로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고가를 뭐 얼마라고 기준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 넘는 집을 초고가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를 핀셋으로 이렇게 타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께서는 핀셋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제 개편한 내용에 보면 핀셋의 개념을 약간 좀 녹아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8월에 입법 예고를 하고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갑니다.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딱 핀셋을 타깃을 안 하고 누진적으로 쭉 놓으면서 결론은 계산해 보니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이 2배 정도 올라가는 세제 개편안이 등장을 했죠. 아마 제가 볼 때 좀 초고가 주택 가시는 분들은 조금 충격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충격 수준. 세금이 오른다는 말은 언제나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를 사람이 누구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종부세가 새로 붙는 집은 약 36만 호, 상위 2%입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네 글자만 남기고 이 숫자를 빼면 내 이야기가 아닌데도 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정치줍줍이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